근데 법인 취득세가 엄청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에서 3이었는데 12%라고. 그렇죠. 법인 부동산 잡을 거라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취득세율이 1에서 3%였는데 12%까지. 3주택 이상도 12%. 진짜 취득세가 센 건 법인이 원래 얼마였는지 모르겠네. 응? 법인이 원래 1에서 3%인데 3%였어요. 12%면은 몇 배가 오르면. 바쁜 날이네, 바쁜 날이야. 금요일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자, 오늘은 710 대책? 710 부동산 제목이 뭐냐면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관계부처 합동. 그래서 보도자료가 이거 보니까 현재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그다음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내용 해가지고 4가지로 돼 있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넷째가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보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자고 좀, 그죠? 오늘은 좀 아무래도 다들 좀 어떤 내용인지, 이게 좀 앞으로 향후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우선은 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이제 세율이나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세율 같은 거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더라고, 그죠? 한번 그래서 차분차분히 하나씩 좀 짚어볼까 그러면? 서민 실수요자 부담. 그렇지. 처음 요 순서대로 그래서 한 번씩 지금 뭐 오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고. 근데 자, 오늘 대책은 근데 뭐야? 오늘 대책은 나오게 된 일단 배경이, 자, 지난번에 6.17 대책을 내놨어. 그죠? 근데 6.17 대책을 내놓자마자 막 시장이 들끓었어. 그죠? 오히려 막 집값 더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어. 곳곳에서 막 역풍선 효과도 나오고 뭐 전세가 급등 얘기도 나오고 뭐 임대사업자 때 왜 때려잡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분양, 우리는 LTV 대출 규제 기존에 이미 받아놓은 분양 계약 맺어가지고 이미 70% 대기로 돼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대출길이 막혀서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 제발 살려다고 막 그 얘기하고 지금 막 그러다 보니 불과 지금 뭐 한 달이 채 안 됐잖아, 그지? 6월 17일이었으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부랴부랴 정말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또 뭐 대책이 나왔어.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게 뭐 22번째냐? 어떻게 뭐 정부 주장은 5번째. 5번째 대책이 정부 주장 5번째 대책이라고 하자. 그러면 좀 좋다. 정부 주장 5번째 큰 대책이겠지. 그치? 작은 거 아니고 큰 대책. 이게 또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큰 틀은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홍남기 부총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제목이 뭐냐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야, 이게 이제 이 회의 테이블에 이제 요 내용이 올려져서 이제 논의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된 사안이고, 뭐 원래 이제 얘기로는 이게 당하고도 협의가 돼서 사실은 당정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어제 그 박원순 시장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당정 협의는 취소가 됐고 정부가 그냥 발표하는 형식이 됐다. 네. 자,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큰 틀은, 자, 그러면 큰 틀이 뭐야? 그러니까 정부 주장은 뭐지? 이번 대책의 큰 목적. 보도자료 보면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1번에 넣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뒤에 게 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히 취득세 인상이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또 한 가지 대책 나올 때 관심사였던 것이 양도세 부분을 일시적으로 퇴로를 마련해 준다고 하죠. 그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수 있게. 그렇죠. 보유세를 대폭 늘리는 대신 그 집을 내놓을 수 있게 파는 것은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좀 매물을 내놓는 효과를 좀 내려보겠다. 이런 걸 넣을지 말지가 넣지 않을지가 시장에서는 관심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 그건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고. 자, 그다음에 또 큰 것만 우선 좀 또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또 아까 얘기했던 내가 지금 앞전에 얘기했던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중도금 대출 문제, 그거는 이제 해결해 주기로 한 거죠, 지금.
네. 종전 규제 지역이 되기 전에 종전 LTV를 적용을 하겠다. 해주기로. 예. 오케이, 그것도 자세한 건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또 임대사업자 문제.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큰 틀을 봐놓으세요. 제목만. 큰 틀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없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없애버렸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주장이지 뭐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부의 기대 주장은 뭐냐면 자, 시간에 실수요자 서민들의 부담은 줄여줄게. 그 대신 다주택자는 왕창 때릴 거야. 그 대신에 잠깐 여유를 줄게. 빨리 집 팔아. 이런 취지인가? 세금 폭탄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자, 세금 폭탄 맞을래? 물건 내놓을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임대사업도 안 돼 이제. 이걸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제 임대사업으로 빠져나가려고 생각했지? 안 돼. 법인으로 빠져나가. 법인도 요번에 종부세를 최고 12%? 아니 취득세 최고 12%? 네. 그러니까 법인도 완전히 또 꽉 막았어. 법인으로도 못 빠져나가. 네. 요렇게 큰 틀에서는 지금 정리가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 자, 단타성 투기 수요 잡겠다. 그것도. 그렇지. 자, 예, 그러면 1년 하나씩. 미만 보유주택 매각할 때 뭐 이런 양도세율 높이면서 그 얘기도 추가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아까 그 얘기한 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이건 뭐야?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일단 크게 보면은 그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하는 이제 수요자들을 위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공급 특별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를 위해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있는 거야? 원래 국민주택의 경우 20%였는데 이걸 5% 높여서 25%까지 확대하고 국민주택이라 하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공급하는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네. 그죠? 그거였는데 이제 25%로 5%를 비율을 늘린 거고요. 그리고 원래 민영주택에는 이게 이제 도입이 안 됐다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시도를 하게 됐는데 이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해당되는데 공공택지의 분양 물량은 15%이고요. 민간택지는 7% 비율로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범위 대상을 주택 대상을 넓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영주택까지도 포함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좀 생애 최초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확대가 되는 거네, 어찌됐건. 네. 근데 이제 이 특별 공급 비율이 늘면서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데 일반 공급 물량은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100% 비중을 놓고 보면은. 예. 일반 분양자. 예. 원래 종전에 국민주택의 경우 20%였는데 5% 아까 늘어난 대신 15%로 하락이 되고 민영주택에서도 이제 그 15%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에서 7% 배정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종전에는 비율로 놓고 보면 57%였는데 공공택지에서는 그러면 이제 일반 공급이 42%가 되고 민간택지에서는 50%로 줄어드는 게 됩니다. 이제 일반 공급의 절반은 무조건 특별 공급이 되는 민영주택. 민영주택에서. 민영주택에서는 민영택지, 민영주택인데 민간택지에 나오는 민영주택의 경우는 50%고, 그지? 네. 공공택지에 나오는 민영주택의 경우는 42%가 일반 공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들의 경우에는 어찌됐건 청약 확률이 좀 확률이 좀 더 네. 떨어지겠지. 네. 그 생애 최초는 늘어나는 대신에.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이 완화가 있는데요. 그 생애 최초에서도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 그 생애 최초에서는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민영주택에서는 월 평균 소득을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 생애 최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예. 그런 얘기지. 예. 그럼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예요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09만 원. 월 809만 원. 네, 이 되고요. 2인 가구 기준으로는 569만 원.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는 731만 원. 이 소득 비율을 좀 완화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리고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도 소득 기준이 완화가 있는데 이제 분양가 9억 이하 분양가를 보면은 원래 소득 여건이 10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생애 최초로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복잡하네 역시. 그지? 나도 좀 자료를 보니까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된다는 거지. 네. 기존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130%까지 완화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아까 생애 최초하고 비슷한 거지, 그지? 생애 최초가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00%로 유지가 되는데 민영주택은 130까지 올려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130까지 올려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지? 오케이, 또. 그 취득세 감면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이제 취득세 감면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거를 연령이나 혼인 여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고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게 아파트 이제 주택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100% 감면이 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4억 원까지 해당이 되고요.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별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취득세 이거 뭐 솔직히. 오케이, 또.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LTV랑 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 우대하는 방안, 이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규제 지역 내 10%포인트를 이제 더 LTV, DTI를 더 이제 확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소득 기준도 완화를 해준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투기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 규제 지역이 다 해당되는 곳들 모두 통합을 해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상향을 해준 거고요. 기존에는 뭐 7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를 8천만 원으로 좀 확대를 해준 거고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도 9천만 원 이하로 기존보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량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뭐지? 규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 안 됐던 사람들, 그지? 네.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있지, 그게? 그게 이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새로 규제 대상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 반발이 많았었는데 뭐 인천 검단이랑 그런 데서 반발이 나와서 이거를 검토를 해서 나온 대책인데 종전 LTV 같은 경우에 종전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자금 계획이 어려웠던 이 수요자들이 그 좀 자금 계획에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마련한 후속 조치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비규제 지역이라서 LTV 70%를 적용을 받다가 이제 규제 지역이 되면서 LTV가 40%로 낮아져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기존의 70%까지 그대로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입주자 모집 권고문을 낸 사업장의 무주택자. 그리고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그렇지. 다 되는 건 아닌 거지. LTV 70%까지. 를 잔금 대출해도 잔금 대출에도 까지 해주겠다. 그 전에는 이제 중도금만 기존 LTV. 그렇죠. 범위 내에서 이제 해주겠다는 거. 잔금은 그 중도금 대출 범위 내까지만 대출해주겠다. 어찌됐건 뭐 옛날처럼 해주겠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네. 뭐 아무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잖아, 그제? 기존에 알고 다시 있는 백도 한 대로 거지, 뭐. 예, 알고 있는 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오케이, 알면 알겠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백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난리를 부리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지? 그다음에 또 서민 실수요자 경감에 뭐 공급 확대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실수요자 주택 공급 확대네. 예,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뭐 이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언급된 대안, 검토 가능 대안으로만 나와 있고요. 어떤 것들이라는 거야? 이제 첫 번째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 규제 개선 이게 있고요. 도심 고밀 개발. 규제를 풀어서 뭐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걸로 도심의 주택을 공급량 짓기 쉽게 하겠다. 근데 늘 하던 얘기인 것 그러니까 뭐 늘 하던 그 레퍼토리 그대로인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이겠다.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여서 공급 확대하겠다. 3기 신도시를 조금 더 빽빽하게 짓겠다 이런 얘기야? 3기 신도시 자체가 뭐 어떨지도 모르는데 지금 또
도시 주변에 유휴 부지를 추가 발굴하겠다. 발굴해서라도 공급하라는 그 그런가? 말씀이 이렇게 실현이 되나 보네. 유해부지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다음에 또 있으면 이미 다 발굴됐을 텐데. 자, 그다음에 또 공공재개발. 그때도 저번에 6.27 공공재개발 나왔었죠,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어떤 규제를 더 완화해줘서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그리고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 그때 공공재개발은 뭐 일정 부분만 효과가 있지 사실상 별 큰 효과는 없을 거다라는 게 그때 우리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뭐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상가 공실인 상가 오피스 활용. 그 지난번에 나온 거잖아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분은 그냥 다- 검토 가능 대안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검토. 검토 가능 대안이 무슨 이거 말인지 왜 한 거야 그러면? 왜 무슨 집어넣은 말인지 거야?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집어넣은 거지 이거? 무슨 뭐 약 올리나? 오케이 뭐 여튼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다주택자나 단기 거래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부분. 네.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요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16 대책에서 이미 한번 올리겠다고 세율이 했지.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통과 전에 이제 이번 대책에 따라서 3주택 혹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들의 세율을 거의 2배 정도 전 과표 지금 구간에서 과표 그러니까 지금 예. 현행보다 그지? 네네. 전 과표 거의 모든 과표 구간에서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리게 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저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지? 다주택자가 이건 다 합친 거지 그지? 합산해서 네. 합산한 그 주택의 합계 가격이 자 뭐 쉽게 말해서 아까 Q&A에도 있었는데 다주택자가 시가 30억 정도를 가지고 30억. 있으면 그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8%에서 3.6%로 올라가거든요. 아 30억짜리 그러면 거의 1억이네? 네, 거의 1억, 1억 정도를 정도를 내게 내야 된다. 된다. 요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 네. 그리고 최고 종부세 세율이 6%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가 123억 초과니까. 5천만 초과하는 경우라서 뭐 이런 사람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봐야지. 극단적인 부자나 아니면 갭 투자를 극단적으로 하신 분들 정도. 그렇죠. 시가 123억이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국내 최고가 단독주택들 그게 이제 한남동하고 이태원에 뭐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이나 뭐 저 몇 분들 계시잖아. 그지?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택 가격이 주택 공시 가격이 대략 한 120 몇 억쯤 되거든.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가 거기가 되겠네, 그지? 그럼 이건희 회장 예를 들면 뭐 그런 재벌 총수들이 한남동 일대에 12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6%니까 다주택인 경우. 다주택 뭐 다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지. 뭐 2주택 이상이 될 거야. 서울에 그분들 다 2채 이상 갖고 있거든. 그러면 6%니까 얼마냐 그러면 6, 22, 7천 아니 7억 2천이네. 그지? 7억 원을 내야 되네. 종부세로 1년에. 재산세는 따로겠죠. 그렇지. 재산세 따로 종부세만 7억이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세부담 전년 대비 왜 세부담 상한선이 있잖아. 그지? 그게 지금 2주택이 아마 원래는 전년 대비 200%까지 못 올린다고 돼 있었는데 요번에 지난 16 대책에서 300%까지로 아마 늘렸을 거야. 2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모르지 이제 지금 3%니까 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2.7%니까 당장 내년부터 6%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2.7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3% 잡고 3억 6천이었던 게 딱 2배로 올라가네. 그죠? 7억으로. 네. 7억 내셔야 되네. 상당한 부담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얘기한 30억 같은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1.8이니까 그러면 뭐 대략 5,400만 원인데 이것도 1억으로 가니까 거기또 더블이지 뭐. 그럼 2배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2배 늘어났다네 아마가. 그죠? 네. 2배 올랐다. 2배 오른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서울에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쉽게 말하면 서울에 2채 이상 갖고 있다. 강남에 2채. 뭐 30억 되려면 최소 강남 한 채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죠? 저희 시뮬레이션을 전문가 통해서 해본 게 있는데 내년에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파 네, 112와 전용 면적 전용 112제곱미터. 네, 음마 아파트 84, 네. 잠실주공 5단지 82 음. 이렇게 세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종부세가
아니 보유세 합계가 1억, 재산세, 종부세 포함. 예, 1억 7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5,700만 원으로 2배 이상 2.5배 정도 2.5배는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종부세가 더블로 뛴다. 다주택자들은.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근데 이게 원래 12, 16대 책 때 4%로 3%? 최고 세율을 4%로 올리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6%면은 엄청 그렇지, 뭐 더 올려버린 거지 그냥. 야, 근데 6% 세율이면 어마어마하네. 세율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그렇죠.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속 지금 현실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가격을 시세 가깝게 근접하게. 전문가들도 이번 요 대책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도 오케이, 자 그런 하더라고요. 부분들은 좀 뒤에서 한번 네.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 자, 근데 문제는 양도세도 같이 올라간다는 부분인데요.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미만.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이 70% 현재 세율로 40%에서. 올라가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았을 때는 그전에는 과표 구간에 따라서 기본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최고 42%에서 이것도 60%로 단일로 60%를 때리는 거야. 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재는 중과세율이 2주택은 10%인가? 뭐, 10% 추가로 더 내는 거지. 20% 포인트. 그렇지. 그러니까 중과세율이 3주택은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최고 세율이 42니까 3주택은 62%를 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거기서 양도세율을 중과세율을 추가 10% 포인트를 더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3주택자가 42% 플러스 30이니까. 기준에, 네. 그럼 72%를 내야 되네. 그렇습니다. 72%까지 상승한다. 엄청나네. 이 부분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퇴로를 좀 마련을 했다. 1년 정도 여유를 주는 거다? 라는 주장인가? 정부의 발표였는데 사실상 이미 퇴로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62%에서 72%가 되는 셈인데 이미 62% 양도세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6월 말로 끝났잖아, 예, 그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줬던 건데 10%더 올릴 거니까 그래도 그 10%라도 더 두들겨 맞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면은 62% 내고 팔아라. 네. 약간 좀 월척이 없는 말 같은데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인가? 강력한 규제로 다주택자들을 괴롭히겠다. 괴롭히기 때문에 취지지 뭐 이게 이미 62%인데 72%나 62%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그게 뭔 차이겠어. 매물을 안 내놓을 것 같은데 여튼 자 그다음에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에서 3% 그렇지 주택 가격에 여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실질적으로 1.1, 3.3까지 내는 게 있어. 지금 현재 취득세. 그렇다는 거지. 네. 취득세, 주택분 취득세. 네네. 9억이 넘어가면 3.3%. 이것을 2주택자부터는 8%로. 이것도 아마 사실상 8.8%가 되겠죠. 2주택제라는 게 네. 내가 집을 한 채 사서 2주택이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8%가 그러니까 한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사서 2주택자가 될 때 곧 두 번째 주택분의 취득세는 8%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3주택제 그리고 3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12%고. 와, 이것도 세긴 세다. 그때 싱가포르이 15%인가 얘기 나왔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였네. 전문가들은 요 부분도 사실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취득의 유인을 많이 떨어뜨린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세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거든. 그래서 취득세는 다시 돌려받아.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초기에 물론 이제 진입할 때 이제 돈이 나가니까 현찰을 내는 거는 내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담은 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 어차피 다 돌려받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취득세가 이제 좀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득할 때, 양도할 때, 보유할 때 지금 이 3단계의 세금이 지금 전부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찌됐건 정부 주장은 2주택자 이상, 즉 다주택자들한테 전부 다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는 2배 올리고 양도세도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기 보유는 빼더라도 뭐 10%포인트 추가로 더 올리고 이미 어찌됐건 62%까지 때리잖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도 지금 뭐 8% 12%로 높인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가지면 가지고 있을수록 불편하고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야말로 세금 물고 세금을 또 안고 살래 아니면 집을 내놓을래 지금 이런 취지인 거지, 그러니까 정부의 취지는, 그죠? 그러나 그러나 이게 정말 시장에 그러면 매물이 나올까? 세금만 때리면? 저는 종부세 같은 경우 이번에는 꽤 세율이 높아서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2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3주택 이상은 우리나라에 3주택 이상은 얼마 안 돼. 그 종부세 여기서 이제 맹점이 뭐냐면 종부세 대상자가 51만 명이거든. 네. 전국 전 인구 대비하면 1%. 그러니까 정부 주장도 지금 1%밖에 안 되니까 맨날 주장하는 게 정부에 놀리는 거고요. 1%밖에 안 되는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막 왕창 때리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국민 여러분, 당신들한테는 피해 안 갑니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실컷 즐기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 이거 뭐 통쾌해, 니 그렇게 뭐 집값 올라가지고 좋아하더니만 실컷 세금이나 왕창 물어라. 이런 어떤 사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막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1%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그 자기들의 논리적인 어떤 저걸 이제 갖추기 위해서 이제 포장을 하려고 이제 사실은 계속 그러는 거거든. 아니, 물론 뭐 실제 맞지.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이지만 지금 2주택 이하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12, 16 대책에서 이미 지금 올렸잖아, 그죠? 이제 여기도 뭐 2주택 이하의 경우에도 뭐 각 과표 구간별로 0.5에서 0.6으로 올라갔고 0.7로 하던 건 0.8로 1.0이던 건 1.2로 뭐 이렇게 다 올려놨거든 이미.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미 종부세는 누구나 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뭐 1주택 9억 초과인가 그죠? 1주택 9억 초과. 그러니까 서울은 다 거의 다른 거 해당 뭐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다 종부세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아까 그래서 참 내가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재밌는 게 이게 결국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실수요자를 위한 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야 지금 그지? 그냥 검토하겠다는 거지 실제로 된 건 단 하나도 없어 지금 뭐가 눈에 보이는 거. 아까 이거 하나 딱 있지 뭐 3기 신도시 뭐 물량을 좀 원래 사전 청약을 9천 가구 돼 있던 걸 뭐 좀 늘리겠다 이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그거는 뭐 이미 계획된 걸 좀 앞당겨서 하는 것 뿐이라서 사실 그걸 공급을 뭐 확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보면 정부 주장은 다주택자들이 뭐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집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내가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긴 해. 결국 공급 문제는 다주택자가 집 내놓는 걸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딱 이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야. 적확하게 딱. 뭐 하는 건 뭐 있어 지금 없잖아 지금 그죠? 공급은 없었다. 그 다주택자 매물로 공급을 확보하겠다 이게. 그렇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런 거야. 이거의 핵심. 신규 공급은 못 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 버린 거야. 할 데가 없다 해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뭘 할 만한 게 없다. 미안하다. 그러니 우리는 다주택자를 두들겨 패서 그들이 가진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 지금 이런 결론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네. 임대사업자도 결국 뭐 아파트 임대사업은 이제 못하게 한 거잖아, 그죠? 우리가 아까 설명 안 했지 지금. 자, 말란 게 그것도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되지? 단기 임대 4년. 그렇지. 원래 4년, 8년 두 가지의 임대가 있었는데 등록 임대가 있었는데 일단 4년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고. 네. 아파트는 8년을 없앤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다가구 주택이나 네. 다세대 주택 하는 거는 됐다. 네. 좋다 해준다. 그런 얘기지, 그죠? 근데 요것도 8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뀐다는 네, 거야. 남아 있는 것은 어.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음.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과태료 없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8년이든 4년이든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 종전사업 소급은 안 되는데, 그지? 소급은 안 하는데 4년이면 4년 임대하는 사람은 4년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임대 등록 못 하는 거지, 그지? 못 하는 게 되는 거고, 말소. 그다음에 말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8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8년까지는 할 수 있지만 8년이 지나면 못 하는 거고, 기존 사업자들도 이건 그지? 없어지는. 그렇지. 유형, 없어지는. 유형의 그렇지. 주택임대 사업자는. 그러니까 신규는 이제 지금부터 안 되는 거고, 네. 아예 안 되는 거고, 그죠? 기존 사업자들도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 말소가 된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네. 최소 의무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등록 말소. 그럼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겠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상한이 임대 기간에 상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8년으로 시작했어도 지났어도 계속 하고 자동으로 계시는 뭐 연장이 분들이, 됐겠지. 네, 있었을 텐데 특히 아파트 뭐 이런 데 막 그런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니게 되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안 되면 이제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특공제, 그지? 네. 양도세,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중과세 배제잖아, 양도세 중과세 배제. 요런 것들에서 좀 영향이 좀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뭐 결국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결국 신규 공급은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자들이 가진 걸 매물을 좀 시장에 나오게끔 압박을 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결국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뭐 댓글 중에 내가 좀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재미있었던 게, 그러니까 불만이 또 나온 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서도 취득세가 이게 동일하게 지금 올라가는 건데,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시골에도 두 채 산다고 해서 그때도 8% 취득세 내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온당한 지적 아니야 이거? 그렇죠? 또 이런 말도 있어.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내야 할 세금이 취득세 3%, 보유세 1.2%, 팔 때는 양도세 70% 뺏어가고 나머지가 내 돈이란다. 이게 실화냐? 살다가 급전이 필요해도 세금 폭탄에 손도 못 대는 내 집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뭐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진 분도 있고, 뭐 고작 0.4%를 조지면 집값이 잡히냐. 이거 다 쇼하는 거 아니냐.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민심이 여전히 좀 싸늘한 것 같아. 싸늘한 민심인 것 같고, 뭐 나는 아까 이제 그 일문일답 한 것도 보니까 양도세가 이제 올라가면 결국 이제 주택을 뭐 증여나 이제 지금도 왜 이제 증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증여 쪽으로 좀 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홍남기 부총리 얘기는 뭐 증여 부분을 좀 막는 그런 걸 좀 검토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대. 그치? 그런 것도 좀. 근데 뭐 그게 증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증여세도 올려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증여세를 근데 뭐 부동산만 떼서 그러면 부동산 아파트만 올리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참 난감한 문제일 걸. 그거는 쉽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한데, 또 뭐 혹시 뭐 어떤 반응들, 전문가의 반응이나 뭐 이런 시장 반응 같도 좀 체크된 게 있나? 아까 또 그러니까 재건축, 맞아, 이번에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한 얘기도 물어봤더니 기자 아까 이제 일문일답 할 때 얘기가 나온 건데, 규제 완화는 생각을 안 하겠다. 네. 아직 김현미 장관 말로는, 그죠? 약간 재개발만 그냥 뭐 공공 재개발하면 조금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였지, 그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참 어제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밥 먹을 때 있잖아요. 100분 토론에 어제 이제 우리가 알만한 이제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말이 좀 나는 좀 인상적이던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대책 이번에도 그렇고 뭐 앞으로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그 이 대책의 목적이 도대체 목표가 무엇이냐? 응?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각종 대책을 통해서 거두고자 하는 목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집값이 돼서는 안 된다. 집값을 잡는 게 결국 정부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뭐 사실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가격이라는 걸 잡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가격은 잡힐 수가 없는 거거든. 잡을 수가 없는 건데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주거의 안정, 그지? 주거의 안정, 서민 중산층의 주거의 안정 부분. 근데 그러니까 뭐 여기 아까 이제 실수요자 경감 그런 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좀 생색을 낸다고 낸 게 이제 지금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일 텐데 사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이거 아니야? 정해진 파이는 정해져 있어. 늘지가 않아. 신규 공급이 없는데 뭐. 그렇죠? 신규 공급이 있어야 그 중에서 그게 5%를 늘리든 10%를 늘리든 그래야 생애 최초 하는 사람한테도 혜택이 더 가는 거지. 이거는 뻔해. 공급 자체를 늘리진 않고 이 중에서 이만큼 떼가지고 그냥 생애 최초에 줄게. 그래서 우린 나간 거야. 서민 실수요자 보호한 거야. 지금 이 얘기야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언뜻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상당히 뭐 생색내긴 것 같아요. 그냥 생색만 내는 거지. 실제로 뭐 결국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주니까 근본 뭐로 시장에서 원하는 건 결국 공급 문제인데 그죠? 이게 딱 정확해. 아까 내가 이게 결국 공급은 다주택자가 집 내놓는 거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답 없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말이지. 우리가 그냥 좀 이 공급 관련한 거는 뭐 계속 지적도 많이 하긴 했는데 잘 안 되네. 다른 뉴스가 또 있나? 뭐 오늘 뭐 이게 전부죠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엊그제 얘기했던 게 이제 왜 뭐 그린벨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제? 뭐 댓글에도 오늘 보니까 좀 우리 이 영상 보고 좀 댓글 오신 게 뭐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풀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지금 고작 비닐하우스가 작물 재배하는 곳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개발을 못 하느냐 뭐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린벨트는 절대 해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주말땅 정말 저희도 주말땅을 참 찍고 싶습니다만 용산 개발이 대안이다. 사실 어제 거기에도 그런 얘기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용산에 아니 그럴 바에는 뭐 그렇게 고민하냐. 용산 전기창 부지에다가 차라리 그러면 분양주택 짓지 말고 임대주택 때려줘라. 저렴한 임대주택 그냥 그 지으면 한 뭐 2만 채도 막 지을 텐데 그죠? 그래 2만 채 지을 거야. 2만 채 그냥 고층을 올려가지고 고층 주상복합을 올려서 지어. 그럼 될 거 아니야. 뭐 어려워 사실. 참, 그런 걸 안 하고선 뭐 쉬운 길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용산 공원에도 공원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일부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는 하지 말고 뭐 굳이 그렇게 큰 공원 물론 뭐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지만 뭐 반만 뚝 떼가지고 해도 거기에 아마 10만 가구 지을 거지 뭐 10만 원 좀 심했지만 몇만 가구 늘어날 텐데 근데 서울의 평균 연간 그 적정 주택 공급이 얼마라고 그랬더라 그때 올해가 5만 호가 이제 입주인데 5만 가구 정도가 이게 상당히 평균 입주 물량보다 많은 거였거든. 네. 평균 한 3만 5천 뭐 요 언저리 왔다 갔다 한다 그랬었거든.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한 8만만 10만만 확보된다 그러면 뭐 한 3년치가 그냥 한꺼번에 확 확보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숨통이 트이지 사실은. 그것도 용산이라는 좋은 최고의 입지라고 그러면 우리 말은 안 듣겠지? 끝냅시다.